모든 관계는 먼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다. 미국 작가 피터 맥윌리엄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공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 단어를 외우건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건 내가 선택하는 나의 삶인데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주저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은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장교로 군대에 입대한 친구는요, 회식 자리에서 대대장이 따라주는 술도 거절했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노를 표시한 뒤에는 아무도 그에게 술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대요. 여러분의 일과가,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물론 중요합니다. 행복의 큰 부분이 거기서 비롯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결국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스 바이드너의 지적인 낙관주의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낙관주의가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어서요, 낙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떤지 그것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낙관주의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똑같은 팩트에서 긍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어떤 분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은 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요, 그것이 교통사고가 돼서 차가 부서졌건, 회사에서 잘렸건, 이혼을 했건, 내가 좋은 투자의 기회를 놓쳐서 큰 돈을 못 벌었건 간에요. 무엇이든 막론하고 이미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낙관론자에 속할 것입니다. 지금 나열한 저런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대파됐다면 이미 그게 일어난 일이라면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차가 나를 보호해줬구나. 회사에서 잘렸을 때 이미 회사에서 다 잘렸다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내가 잘렸나 보다. 이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머지않아 과로사 했을 수도 있어. 심지어 이혼을 하면요, 덕분에 내가 결혼 생활과 인생에 대한 큰 지혜를 얻었구나. 이번에 새로 다른 인연을 만난다면 내가 부족한 점을 메꿔서 이번엔 잘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첫째, 긍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들의 사고방식 두 번째는요,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할 확률, 암에 걸릴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내 경우는 그 확률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또래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평균보단 똑똑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회사 일을 하거나 시험에 도전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도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 영구적인 원인 때문이다 라고 여기고요. 반대로 나쁜 일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멋진 매력적인 사람이 내가 좋다면서 먼저 호감을 표시해 왔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영구적인 원인, 내가 원래 좀 매력적이라서 이런 일은 항상 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마음먹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이번에 운이 없어서 뭔가 이번 한 번만 꼬였다라고 일시적인 현상 취급을 하는 것이지요. 자, 낙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여러분들과 비슷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라인골드 연구소에서는 면담자에게 스스로를 얼마나 낙관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수치로 표현해보겠다. 전혀 낙관적이지 않으면 1, 매우 낙관적이면 10점이다. 자기 평가의 평균은 8에서 9 사이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 사람들에 관한 평가는 5에서 6 사이로 상대적으로 좀 더 비관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자녀나 가족, 결혼 등에 관한 평가는 높은 편이었지만 사무실이나 영화관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에 관한 평가는 회의적이었다. 자기 인식에선 스스로를 희망적인 인물로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더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낙관주의자라고 해서 이용 가능성이 평균보다 낮진 않다. 하지만 그들이 재혼할 가능성은 분명 평균보다 높다. 평균 이상의 효과 때문이다. 낙관주의자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아도취는 다시 한번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근본적으로 더 많은 행복과 성공을 기대하도록 발달되어 왔다. 바로 이 기대감이 건강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왜곡된 뇌는 복잡한 임무 앞에서도 성공적으로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카너먼은 사람들이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려 할 때 무조건 이런 왜곡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은 통계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어떤 연구 결과 미국에선 창업자의 81%가 자기 사업의 전망이 밝을 거라고 예상했다. 심지어 3분의 1가량은 자기가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초기 5년간 소규모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은 35%에 불과하다. 그랬다. 물론 실패한 당사자에겐 큰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는 잠재적 모방자들과 그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선 엄청나게 중요한 학습 경험이다. 파생적 낙관주의자들은 특유의 긍정적 초점 맞추기 능력을 발휘해서 짧은 시간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낸다. 또 무언가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윈스턴 처칠은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똑똑하고 재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속했다. 어느 만찬 모임에서 국회의원 낸시 에스터로부터 공격받은 일화가 유명하다. 그 국회의원은 이렇게 공격했다. 내가 당신 부인이라면 당신 찻잔에 독을 타겠어요. 그녀가 말하자 처칠은 다음과 같이 받아쳤다.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 차를 마시겠어요.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생각하는 믿음 또한 파생적 낙관주의의 일부분이다. 그 믿음은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어떤 공격이나 비난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어디서나 스스로를 돋보이게 표현하는 능력도 키워주는데 이는 직장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언제나 유용한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서 낙관주의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약간의 과대 망상을 권한다. 특히 실행력이 의심받을 때 자기 능력을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서 인식하는 낙관주의자들은 그 상황을 쉽게 돌파한다. 미국의 학자 마틴 셀리그먼에 따르면 낙관주의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비관주의자보다 19%나 더 길다. 셀리그먼은 이렇게 말했다. 낙관주의는 자신이 선택한 바대로 인생의 길을 낸다. 성공은 낙관주의자들의 몫이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오래 산다. 돈도 잘 벌고 자기 건강도 잘 챙긴다. 그러다가 어쩌다 상황이 나빠질 때도
그들은 유머를 잃지 않는다. 그렇다. 낙관주의자는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영구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예컨대 나는 동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그거는 타고난 매력과 우월한 유전자 덕분이야. 물론 내가 오점 없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 하지만 타고난 매력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에게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매력과 유전자가 내 인기의 원천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 규모를 줄였다. 근무자였던 나딘과 카스텐은 둘 다 구조조정 대상자였다. 구조조정을 당하자 그들은 둘 다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으며 생활이 곤란해졌다. 하지만 둘이 미래를 꾸려나가는 방식은 달랐다. 나딘은 자신의 절망감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했다. 여유 시간이 늘어나자 외모를 가꾸고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 비용 문제 때문에 더는 헬스클럽에 갈 수 없었지만 대신 일주일에 3번씩 강변을 따라 조깅도 했다. 스스로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원래 파티를 좋아했던 나디는 직장을 그만두자 집에 마음껏 손님을 초대할 수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형편을 이해하고 위로해줬다. 이렇게 대처하자 그녀는 구조조정도 한결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카스텐이 택한 길은 달랐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도 아이와 더 놀아주지 않았고 모든 것을 등한시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며 지인들이 자신의 실직 사실을 모르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고 물을까봐 무서워서 초대를 모두 거절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해 라는 게 대답하는 게 무서워 자발적인 고립을 택한 것이다. 둘 중에서 실직 상황에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실직 후에도 자신감을 유지하며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상황의 승자는 나딘이다. 파생적 낙관주의는 자기 회의에 맞설 강력한 대안으로 바람직한 낙관주의자들은 평균 이상 효과를 갖고 있다. 평균 이상 효과란 스스로를 평균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사회생활이나 사생활로부터 상처를 덜 받는 삶의 태도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낙관적 오류는 유익하다. 자신감의 향상을 돕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메아리가 가슴속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를 불필요한 자기 의심으로부터 지켜준다.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능력면에서도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우세하다. 낙관주의자는 계획이 실제와 맞지 않을 때에도 그걸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상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어긋나도 큰 혼란에는 빠지지 않는다. 적어도 다시 일어날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는 어떨까? 그들은 일단 잘잘못을 가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엔스 바이드너 지적인 낙관주의자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생, 수험생, 직장인, 취준생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